안녕하세요. 제임스 안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같이 알아볼 프로젝트는 루프링입니다. 작년에 NFT가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이더리움의 느린 처리 속도와 높은 가스비가 사람들의 지탄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 찾던 도중에 아발란시 같은 프로젝트가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투 스케일링 솔루션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폴리곤, 그리고 또 이 루프링 프로젝트를 꼽을 수가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 리뷰에서는 루프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더리움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다른 프로젝트들과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또 폴리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루프링 프로젝트 파운더 입장에서라면은 정말 폴리곤이 싫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텐데, 과연 진짜 그런 내용인지 아닌지 같이 설명을 좀 들어보시죠. 자, 루프링 프로젝트 개요는 이 한 구문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 레이어 투 스케일링 솔루션. 그렇죠.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문제, 속도, 그리고 높은 가스비. 이 두 가지를 해결하겠다고 나온 프로젝트예요. 현재 시점에서 루프링의 처리 속도는 2000tps로 초당 한 2000개 정도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루프링은 플랫폼이 아니라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현재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트랜잭션을 빨리 처리해 준다라는 의미로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루프링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그리고 루프링을 루프링답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JK 롤업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 기술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올해도 이 NFT 프로젝트들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느린 처리 속도와 높은 가스비에 대한 얘기는 수그러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레이어 투 스케일링 솔루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1년이 지났으니까 올해부터는 아마 단순하게 레이어 투 스케일링 솔루션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가 도대체 어떻게 스케일링을 확보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주 듣게 될 용어가 바로 이 롤업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자, 롤업 기술은 가장 대표적인 이더리움 레이어 투 스케일링 기법입니다. 얘가 어떤 식으로 이더리움의 처리 속도를 향상을 시키냐면,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트랜잭션들을 이 블록에 담아서 처리한다라고 했죠. 이 기존의 이더리움에서는 이 블록에 담긴 트랜잭션을 블록도 처리하고 트랜잭션도 직접 자신이 처리하는 스타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굉장히 낮죠. 자, 그런데 이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특히 속도가 많이 느려지는, 그리고 연산량이 많아지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 처리예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프로그램이죠. 기존의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API처럼 그냥 정해진 기능을 한번 실행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한 라인 한 라인씩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 속도도 느리고 가스비도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롤업 아이디어는 기존의 메인넷에서 블록 처리와 그리고 트랜잭션 처리를 같이 했던 거를 분리를 하자라는 거예요. 블록 처리 자체는 메인넷에 맡기자. 왜냐면 그게 메인넷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이니까. 하지만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부분은 얘가 직접 하지 않고 별도의 체인을 두자. 그리고 그 체인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만 메인넷에 전달을 하면 메인넷에서 그 값을 블록에 저장하면 이건 우리가 원래 메인넷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기능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메인넷은 블록 관련된 처리만 하고 연산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전부 다 롤업 체인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메인넷의 처리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느린 처리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 롤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롤업 체인은 블록에서 트랜잭션을 가져다가 자기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메인넷에 돌려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 롤업 체인은 보통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이 옵티미스틱 롤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가 JK 롤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옵티미스틱 롤업은 어떤 아이디어냐면 블록체인에서 갖고 온 트랜잭션을 검증 없이 무조건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값을 메인넷에 돌려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옵티미스틱, 즉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스템을 처리한다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자,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는 좀 이상한 짓을 해서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고 시도를 하겠죠. 자, 옵티미스틱 롤업에서는 데이터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A라고 하는 계좌에 1 이더를 보내라는 거를 내가 프로그램을 고쳐서 실행을 해서 A에게 뭐 예를 들어 10,000 이더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해도 옵티미스틱에서는 실행이 돼요. 얘는 이거를 밸리데이션 하거나 컨트롤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겠죠. 아니 도대체 세상에 못된 놈이 얼마나 많은데 옵티미스틱 롤업은 뭘 믿고 거기에 나와 있는 트랜잭션을 그대로 다 실행하고 메인넷에 돌려주는 걸까? 예, 그래서 이 옵티미스틱 롤업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스퓨트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즉 어떤 파티가 있어서 그 파티는 옵티미스틱 롤업을 통해서 처리된 결과를 검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거기에 대해서 디스퓨트를 제출을 해서 그게 인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옵티미스틱 롤업에서는 어떤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파티들이 이 트랜잭션은 문제가 없는 거야 라는 거를 보증을 해야만 그 뭐 위드로우나 아니면 디파짓 같은 것들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리네. 예.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JK 롤업, JK 롤업은 이 JK가 제로 날리지의 약자예요. 이 JK 롤업 같은 경우에는 옵티미스틱 롤업하고 다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코드나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이 메인넷에서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이 안에 같이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메인넷에서 JK 롤업을 통해서 실행된 어떤 결과가 오면 그걸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상관없이 그냥 크립토그래피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얘가 맞는 거야 아니면 틀리는 거야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JK 스파크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사실 Gcash가 개발한 기술이고 이더리움이든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죠. 이 JK 롤업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아니면 어떤 데이터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도 검증 가능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그래서 이 옵티미스틱 롤업하고 다르게 JK 롤업 같은 경우에는 디스퓨트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메인넷에서 JK 롤업의 결과치를 갖고 와서 이걸 크립토그래피로 한번 딱 실행해 보면 이게 밸리드한 것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JK 롤업은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 JK 롤업이 얼핏 들었을 때 옵티미스틱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처리 속도도 빠르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실 텐데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뭐 말이 영지식이고
크립토그래피로 뭐 검증할 수 있고 라고 하는 것이, 그거 실제로 구현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JK 롤업 기술을 갖고 있는 루프링은 아주 훌륭하다, 기술력으로 아주 강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JK 롤업의 기술을 활용을 하면 뭐 트레이딩이라든가 페이먼트, NFT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다 빠른 처리 속도와 저렴한 가스비를 통해서 활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루프링은 뭐 지금은 자신들이 얘기하기에 뭐 트레이딩과 페이먼트, NFT에 집중한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분야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라고 하면 또 그 분야를 추가를 해서 빠른 속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더리움에서 어떤 트랜잭션을 좀 빨리 처리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루프링을 활용을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루프링의 경쟁 프로젝트는 이제 크게 보면은 옵티미스틱 롤업을 구현한 쪽, 그 다음에 JK 롤업을 구현한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옵티미스틱 롤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검증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제 대표적인 게 옵티미즘과 아비트럼. 아비트럼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비트럼이 바로 옵티미스틱 롤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JK 롤업 기반의 프로젝트들을 보면 이제 루프링, 그 다음에 이제 헬메스, 얼마 전에 폴리곤하고 합병을 했죠. 그리고 ZK 싱크나 그 다음에 이제 DYDX가 활용하고 있는 이제 스타크 EX, 그리고 스타크 EX는 이뮤터블 X에서도 NFT를 위한 레이어 2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거기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개인적으로 스타크 EX의 기술력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경쟁 프로젝트들이에요. 근데 이제 기술의 발전이나 그 다음에 내용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뭐 아비트럼 같은 프로젝트들, 옵티미즘 같은 프로젝트들이 TVL이 높긴 하지만 이제 JK 롤업에서 EVM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즉 스마트 컨트랙트를 JK EVM에 맞게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면 아마 옵티미스틱 롤업들은 기술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빈자리를 전부 다 이 JK 롤업 기반의 프로젝트들이 차지하게 될 거예요. 뭐 너무나 당연하죠. JK 롤업 기반의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밸리데이션을 아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디스피트 레졸루션 같이 어떤 파티가 감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클레임을 걸어서 판단을 한 다음에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이 모든 것들이 크립토그래피로 기술적인 문제로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미래는 당연히 옵티미스틱 롤업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JK 롤업으로 갈 것은 거의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는 이 JK 롤업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 컨트랙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기술적인 하나의 걸림돌인데 뭐 루프링도 그렇고 헤르메스나 뭐 스타크 EX 이런 프로젝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올해든 내년이든 기존 스마트 컨트랙트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JK 롤업 쪽이 굉장히 큰 탄력을 받고 사람들에게 많이 활용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루프링과 폴리곤,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 스케일링 솔루션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이죠. 이 둘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루프링은 프로토콜이고 폴리곤은 사이드 체인이에요. 자, 프로토콜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존의 API 같은 그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아니면은 루프링이 제공하는 JK EVM에서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점이 좀 있어요. 근데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체인. 자, 사이드 체인은 독자적인 체인을 갖고 독자적인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에 비해서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헤르메스라고 하는 JK 롤업 기술을 가진 회사를 합병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옵티미즘도 역시 합병을 했죠. 그래서 폴리곤은 목표 자체가 이더리움을 위한 인터넷, 즉 이더리움에서 제공하지 않는 그 나머지 기능들을 전부 다 제공해주는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JK 롤업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에르메스를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 나는 옵티미즘 기반의 롤업이 필요해 라고 하면은 옵티미즘을 활용을 해서 롤업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폴리곤이 루프링보다 여러모로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루프링은 그야말로 내놓는 메뉴가 JK 롤업 하나라고 얘기하면 폴리곤에서는 사이드 체인으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롤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옵티미스틱 롤업과 JK 롤업 두 가지를 다 제공하고 또 스마트 컨트랙트도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한 꿀빠른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폴리곤에 비하면 루프링은 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루프링에 대한 코멘트는 결국은 루프링 입장에서 폴리곤이 너무 커버렸다라는 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루프링은 이더리움의 느린 처리 속도, 그 다음에 높은 가스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프로젝트인데 루프링이 제공하는 것은 ZK 롤업이라고 하는 메뉴 딱 하나만 제공하고 있지만 폴리곤은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개발자 입맛에 맞는 메뉴를 하나하나 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은 루프링보다는 아무래도 폴리곤에 손이 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폴리곤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루프링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것도 한 번 더 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예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유즈 케이스가 굉장히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JK 롤업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루프링에는 그다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루프링은 기술력은 굉장히 좋지만 폴리곤과 같은 경쟁 프로젝트에 비해서 부족한 면, 뭐 유즈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제공되는 기능들의 한계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발전하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모르죠. 혹시 또 루프링이 엄청난 뭔가를 준비했다. 뭐 JK EVM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그대로 실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루프링의 미래는 별로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그 루프링에 대한 그 프로젝트 리뷰를 마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